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그죠.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떤 이슈, 변화 이런 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근데 보면요, 최근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주식파는.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모르면 그냥 항상 평온했던 것 같죠. 뭐 별일 없었던 것 같고. 왜? 대부분 다 내 주식만 보니까. 내 주식 보고 안 오르면 그냥 덮어놓고 끝. 그죠? 근데 알면 알수록 힘든 게 공부예요. 그리고 주식이란 것이고. 저도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 그래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테마라는 거. 그죠? 매일매일 다르죠. 오늘 멀쩡하게 아무 거래도 없고, 하루 한 달 지겨운 주식이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죠? 언론이죠. 어찌 보면 찌라시. 그러니까 주식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이래 해보니까, 어떤 경제를, 그죠? 그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팩트로 하는 일종의 가상게임이라 봐야 돼요. 경제를 모델로 하되, 룰로 하되, 실제는 심리학부터 해서 도박 여러 가지가 막 어울리는 그런 어떤 분야죠. 좋게 이야기하면 분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대한 도박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도박이 주식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다음 주, 그죠? 한 주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테마라는 게요, 이 흐름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장중에 회원님께서, 윤경님께서, 그죠? 질문했죠. 맞죠? 중국의 철강, 수입 금지, 이런 조치 취해진다, 어쩐다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링크 보고, 그러면 보통 이 주식이 움직이는데 하고 딱 보니까 바로 시외 상한가 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테마라는 게 따라잡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목 지키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목 지키기 하려면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선침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놓고 기다려야죠. 움직인다 할 때 보면 벌써 게임 아웃, 그죠? 게임 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길목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모든 종목을 다 사놨든지 아니면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사두는 거죠. 때로는 이게 털려서 방향을 잘못 못 맞춰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겹게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운이 좋으면, 그죠? 바로 상한가 먹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죠? 금요일도 상한가 하나 구경을 했죠. 그런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일 쉬잖아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잘 무너져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어떤 경험치인데요. 오전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것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근데 한 2시 이후에 상한가 막 도전하고 이런 것들은 토일 쉬어도 월요일 날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시간대를 이래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가급적이면 그죠,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앞전에도 그죠, 대동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급등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수익 내고 판 걸로 만족해야죠.
어제, 그죠?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이 뭐, 그, 인민군 그 창립, 그러니까 우리를 따져보면 뭐 국군의 날 비슷한 개념인데, 그때 보니까 뭐, 그전에는 ICBM이나 이런 거 엄청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어제는 우리로 따져보면 뭐 민방위 아니면 예비군, 이런 쪽이 주축이 돼서 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 약간 항등하게 경운기, 트랙터, 트럭 이런 것들이 쫙 행렬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또 머릿속에 대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대동 제품은 아니죠. 근데 대동이 생각나더라. 막 그런 거죠.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것은요. 일단은 보면요. 그 어떤 심리적인 건데 요즘 같은 주식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더구나 개인들 대부분은 뭐죠? 그 2차 전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이차 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그죠? 에코프로가 100만 원 막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심리적인 저항선 흔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주변에서 질문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주식은 안 산다고. 비싼 주식은 안 산다. 대중이 열광하는 주식은 안 산다. 약간 그런 주의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막 관심이 없는 거죠. 뭐 100만이 묻어지지 말든지 이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아요. 개인들은 100만 원 무너지면 뭘 하죠? 매수 절호의 찬스다. 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요. 의외로 또 개인들이 막 다른 주식을 막 팔고 그 에코프로 잡으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쪽도 제법 많아요. 그 최근에 보면요. 삼성전자 매도, 그죠? 주체가 개인이거든, 개인.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권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삼성전자, 지겨운 삼성전자 팔고 에코프로 100만 원 무너질 때 절호의 매수 찬스다. 그래서 그걸로 밀고 들어간다. 뭐 또 그런 쪽으로도 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글쎄요. 저는 좀 별로라 봅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뭐 그 배터리 우리나라만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 뭐 5개 뭐 아니면 뭐 못 만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중국의 그 CATL이죠. CATL. 그 회사도 보면요. 지금 배터리의 어떤 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그 양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별 차이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한 20몇 %대에서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형태만 틀리죠.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집중하고 중국은 뭐 어떤 파우치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다른 쪽으로 디자인이 약간 틀리다는 거죠. 완성차 업체에서 그래 요구를 하면 그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맞부딪히는 이런 데 약간은 부족한데 뭐 결국 뭐 붕어빵이나 잉어빵이나 뭐 고수거지 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국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어떤 화재나 발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리튬 인산 배터리라는 거를 우리하고 약간 틀린 거를 써요. 그래서 약간 틀린 부분, 어떤 경쟁이 안 되고 약간 겹치지 않는 약간 이런 흐름을 갖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2차 전지 이쪽으로 투자하는 친구들한테는요, 항상 똑같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틀린 거다.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2차 전지를 독주를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다른 데서 제대로 안 한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예전에 그 어떤 중국의 나라는 특징이 그래요. 약간 돈 된다 싶으면 약간 몰빵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 국가에서 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세요. 한때는 철강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주
어떤 수출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강에 돈이 된다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철강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덤핑 때리는 거죠. 덤핑 때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는 경쟁이 안 돼요. 팔면 팔수록 망하는데 손해인데 어떻게 팔아요? 아니 생산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요, 엄청나게 어떤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얻고 엄청나게 만들어서 아예 그 철강 시장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벌인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뭐 퍼붓죠. 우리나라 제품보다 한 20% 30% 싸게. 그러니까 거진 우리나라 철강에서 쫄딱 망할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버텼느냐? 품질로 버틴 거죠. 보통 어떤 그죠? 철판, 어떤 선박용 후판 이런 거 만들 때 두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따라서 기포 안에 있는 철강 안에 이제 기포나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너무 저질스럽게 나오니까 중국산 제품이 품질이 안 좋다. 뭐 그런 어떤 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선주 입장에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좀 회생한 살아남은 이런 케이스고 이후에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어요. 결국 우리 죽이려다가 자기네들이 죽은 그런 케이스죠. 그 철판 하니까 그 이제 기공 이런 거 생각나네요. 보통 뭐 철판이나 기공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산소와 접촉하면 막 기포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소재로 또 쓰이는 게 망간이거든요. 그죠? 우리 밴드에 그 망간 관심이 많은 분 계시죠? 그래서 뭐 어떤 선박 이런 어떤 건조가 본격적으로 확 이루어지면 후판 소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망간 소요도 많아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도 뭐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보면요. 또 그 태양광 한때 태양광이 또 엄청나게 난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막 보조금 주면서 해라 하니까 우리 뭐 온 농촌이고 어디가 들녘에 가면 태양광 팬을 쫙 깔린 거 많이 봤죠. 주식시장에도요. 태양광 테마가 있을 만큼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업체들 다 어디 갔어요? 요즘 태양광 테마 그전 없죠. 어쩌다가 한 번씩 OCI 정도 움직이고 그 업체들 다 망했죠. 왜? 중국산 때문이죠. 중국산 때문에 쫄딱 망한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요. 2차 전지도 그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중국 자체만 낳고 봐도요. 지금 경기 침체죠. 다 알잖아요. 경기 침체는 뭐죠? 차가 안 팔려요.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 재고 어떻게 할까요? 중국의 어떤 그쪽의 어떤 속성은 안 들고 있어요. 그냥 막 덤핑 처리해가지고 막 시장에다 뿌려버려요. 싼 가격에. 아마 중국이 연간 한 전기차 쪽으로 한 600만 대, 700만 대 한 요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지금 어떤 그 배터리 재고가 한 2200만 대 그 정도 좀 쌓여 있다고 제가 그래 본 것 같아요. 그걸 시장에 덤핑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셀 가격이 계속 급락하겠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소자,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지금 리튬 가격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왜? 이거 돈 된다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막 개발하고, 염호에서 개발하고, 아니면 리튬 강산, 뭐, 파재 끼고 난리죠.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리튬 강산. 그죠? 그거 뭐 사온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누가 뭐 어떤 아저씨가 뭐 100만 단다 200만 단 그런 거 듣지 말고 계속 추이를 봐야죠. 시장 추이를.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떤 그런 걸 봐라. 그런 걸 보고 결정. 배터리 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죠? 그 현대차
이런 게 완성차 업체가 오히려 덕이 되겠죠. 배터리를 싸게 갖고 오니까. 전기차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 배터리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배터리 차 업체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안 그렇나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 무너져도 그거 살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하도 자꾸 물어보고 요즘 유튜브나 어떤 언론에서 계속 매수 찬스라고 띄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링크 걸어주면 저도 보기는 한번 들어는 봤어요. 왜? 에코프로나 이런 거는 지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천천히 빠져야지. 한 방에 급락해버리면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다 뭐 반대 매매 터지고, 그러면 여타 주식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빠져라 하고, 어쨌든 뭐 포스코 시리즈, 에코프로 시리즈는 지수의 영향이 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뭐 굳이 그거를 막 많이 빠졌다 매수,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과거에 모든 게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태양광이 어떻게 했는지, 풍력이 어떻게 철강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친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싸다 싶으면 절대 안 산다. 뭐 그런 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가능하면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스 커피 한 잔 부탁하겠습니다. 또 방송 촬영할 때는 반말하면 또 사적인데 뭐 공적을 뭐 구별 어쩌고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한 거죠. 어쨌든요, 뭐 어떤 2차 전지는 그렇다 생각하시고 가면요, 이제 오늘 뭐 공부를 쭉 할 거를 본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금요일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이 GDP죠, GDP.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한 5.9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5.9. GDP 성장률이 5.9. 그것도 미국이, 중국도 아니고, 중국도 잘 나가는 전성기 때 뭐 5, 6, 7 이래 달렸는데, 미국이 이거 오부 아니야? 0.59? 무슨 5.9야? 저도 의아해서 이래 봤어요. 5.9 맞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죠? 흔히 이야기하죠. 골디락스. 맞기는 맞죠. 왜? 걔네들은 잘 나가니까. 미국은 잘 나가니까. 부럽죠. 우리는 1%대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국인데, 그만큼 좀 미국은 잘 나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주식판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또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왜 내가 미국 경제까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실업률까지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는 있어요. 그냥 아무 주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주식 조사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둬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어떤 VR 구경 할까 말까? 이런 장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죠. 다양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면요, 이 GDP 성장률을 5.9라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미국 그 경제 활동 그 인구 참가율이 쫙 급증을 해요. 그 말은요, 그동안 막 어떤 코로나 시절에 구인난, 인력난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엄청 시달려 보니까 임금이 막 올라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력의 수급이란 건 결국 뭐죠?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그죠? 노동시장에서 한 10명이 필요한데 실제 구인구직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2명, 3명이다 하면 문제가 되죠. 필요로 한 사람이 10명인데 참가하는 사람이 한 9명, 10명, 11명 요 정도 비율이 돼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했다. 요거는 좋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보면요. 이제 이런 지표들도 뭔가를 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바탕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쭉 급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는 어때요? 8월이 졸업 시즌이죠. 우리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맘때가 졸업 시즌이거든요. 졸업하면 뭐예요? 일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취직을 하러 졸업생들이 대거 참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했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졸업생들이, 신입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차후 임금 상승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쪽에 연계가 되니까 긍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요. 어떤 재밌는 거는요. 그 미국의 어떤 그 인력 수급에서 여러 가지 한 몇 개의 어떤 큰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또 하나 보면 미국에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감염돼. 코로나 감염되니까 제발 나오지 마. 집에 덜 앉아 있어. 그랬죠? 그럼 집에 덜 앉아 있으면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돈 줄게. 나라에서 팍팍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집에 덜 앉아가 돈 주니까 살판 났죠. 좋죠. 그 돈으로 막 주식 사고 뭐 하고 난리를 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나라에서 안 줘. 코로나 지원금 안 줘. 근데 돈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죠. 뭘 보고 하느냐? 그냥 단순해요. 가계 저축률이라는 거죠. 가계 저축률. 가계 저축률이라는 게 어떤 평균, 미국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게 한 6에서 6.5% 이 사이를 어떤 평균치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가계 저축률이 이번에 보니까 3.5로 나왔어요. 3.5라는 말은 뭐죠? 평균치보다 거진 절반수로 떨어졌죠. 그 말은 개개인들이 돈이 없어가 저축도 못 하는 거죠. 저축도 못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고용은 좋아진다. 고용 좋아지면 뭐냐? 그거 어떤 경제 활동 참가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임금이 올라가는 일은 이제 없겠죠. 평균 내지는 하향 안정화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8월달 실업률이 3.8이었죠. 8월달 실업률이 3.8인데 그래도 이거 많이 올랐다고 막 호들갑을 떨죠. 그러니까 내가 참 황당했어. 그죠? 가진 자의 여유인가? 실업률 3.8이면 그냥 완전 고용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일하기 싫어서 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지금 보세요. 중국은 청년 실업률만 21%가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그죠? 실업률 3.8, 3.5, 이걸 갖고 0점 몇씩 움직인다 해서 고민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어쨌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굉장히 좋아요. 더구나, 그죠? 지금 어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나오죠. 선거 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다 한 표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요. 트럼프가 장벽을 쳤죠. 외국인 노동자 못 들어오게.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면 개방 안 했죠. 연간 3만 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숫자를 딱 제한을 했어요.
지금 추산으로 보면요. 그 주변 국가에서 미국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며 지금 그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떤 인력을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지금 미국은 그만큼 잘 돌아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 그죠? 어떤 리쇼링 덕분이죠. 예? 리쇼링이라는 거는요. 그 어떤 우리나라로 보면 그 어떤 뭐 이마트가 싼 인력, 싼 임금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이마트를 하는 좀 그렇다. 뭐 삼성이라 칩시다. 삼성이 중국,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진출할 목적이 뭐죠? 임금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싼 임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지은 거예요.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서 뭐 막 물건을 막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오프쇼링이라고 그래요. 오프쇼링.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 나갔다가 그 해외에 있는 거 다 적고 국내로 다시 리턴하는 거. 이거를 리쇼링이라고 그래요. 미국은요. 미국 사회라는 것은 어때요? 복지죠, 복지.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얼마나 임금이 비싸요. 근데 그런 뭐 일반적인 공장을 돌리는데 공장에 일할 인력으로 쓰는데 미국 사람을 쓴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상을 못해요. 제정신이냐?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그랬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나서 이후에 그랬어요. 내 평생 실수가 딱 하나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은 거.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게 비싸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인권, 뭐 복지,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인권, 그죠? 어떤 뭐 인종 탄압, 인권 모면 어째가 재판에 한번 연루되면 합의금이, 벌금이 천문학적이죠. 막 몇백억씩 뚫어맞아요. 그만큼 복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다 보니까 항상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는 걸 두려워하죠. 근데 바이든이 IRA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물건 아니면 뭐 팔아먹어 이렇게 한 거죠.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중국 다 졌고 그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가면 쫄딱 망하죠. 미국에서 뭐 팔아먹어서 망하나 미국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임금 주고 뭐 주고 해서 망하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걸 같으면 고생 안 하게 미국 안 들어가고 망하는 게 낫다 이래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이든이 뭐라 했어요? 투자 보조금, 뭐 세액 공제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뭔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진출해가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리쇼링이라고 표현을 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골디락스 경제를 누리는 그런 상당 부분은 또 리쇼링 효과가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참 힘들죠. 괴롭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채용 안 하죠. 공장 안 짓죠. 다 나가죠. 베트남이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계속 떠나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자리가 없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국이 IRA 법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당하고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의 유행이 돼버려요. 자국 보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한때는 지구촌에서 이제는 자국 보호주의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듯이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어가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못 팔아먹게 하든지.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했어요? 인도가 그랬죠. 인도.
인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노트북, 컴퓨터, 그 태블릿, 이런 거. 인도가 조금만 있으면 중국 인구를 더 능가한다 하거든요. 그만큼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무시 못할 시장이죠. 더구나 지금 미국,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했을 때는 가장 큰 시장은 인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도에서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이런 거 인도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인도에서 못 팔아먹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바이든 흉내 내는 거죠. 누구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그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우리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뭐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공장을 거기 짓는다 해가지고 무슨 마술램프 같이 공장 하면 탁 생긴 거 아니죠? 거기 가서 땅 사고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내가 그때부터 팔아먹고 시차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업종, 뭐 태블릿, 뭐 컴퓨터, 노트북 만드는 이런 업종들은 어찌 보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업종들은 이런 변수가 생겼구나. 그럼 앞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은 투자 대상에서 빼는 게 낫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말고 주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내가 사면 위험해질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커피가 좀 짠 것 같은데. 손가락.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됐습니까? 예. 한번 조금만 더 하고요.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는데, 한번 그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모두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인플레이션은 뭐죠? 모든 물가가 다 올란 거죠. 소주 값도 오르고 삼겹살 값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고 한때는 정부에서 라면 값 내리라 협박도 할 정도로. 그럼 어쨌든 물건이 다 올랐어. 물건이 다 올랐어. 결국은 내가요. 내가 어떤 물건 라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원을 투입해가지고 1000원에 팔았어. 그죠? 1000원에 팔았어. 그래 되면 물건 일단 모든 게 다 올라버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면 내가 그전에는 어떤 원자재를 이래 사올 때 한 500원쯤 들은 게 지금은 한 700원, 800원 들었다 칩시다. 그럼 판매 가격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뭐 쌤이다 칩시다. 아이고 뭐 올란 만큼 또 가격에 반영을 해가 팔았으니까 나는 남는 거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쟁이는 뭐죠? 주식이는 어떤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죠? 이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얼마고 여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있다. 그런 거 계산해서 보나요? 재무제표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전년 대비 이래 보죠. 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액이 1500. 그러면 50% 증가했다. 앞전에 순이익이 100억이었는데 이번에 150억 났다. 5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올란 거죠. 물가가 올랐고 판매하는 가격이 올랐고. 그런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도 대폭 늘어나고 이익도 대폭 늘어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산 실적 나올 때 전년 대비 매출액 30% 40% 증가, 이익 30% 40% 증가. 주가가 오르겠죠. 그죠?
대부분 주가가 다 올라요. 실적이 좋으면. 인플레 시대에 뭐 고금리다 뭐다 고민도 뭐 하고 그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플레 시대에는요, 오히려 주식 투자라는 걸 더 해야 돼요. 왜? 주식도 상품이거든요. 주식도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인플레 때문에 올랐던 모든 물가가 그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에 반영이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기업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급증한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안 오르는 거는요, 월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수의 어떤 상품 중에 주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시대는 오히려 주식을 더 사둬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실제 그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올 연말, 그죠? 올 연말 이렇게 결산 실적 막 이렇게 막 거론되고 할 때는 어떤 인플레 효과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볼 것이다. 물론 고금리 시대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 빚이 많은 회사는 죽으라고 영업하고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회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가 막 몇 배로 올랐으니까 1%대에서 놀던 게 5%대, 우리나라는 뭐 3.5 이런 식으로 3.5라 해도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빚내가지고 영업하는 회사에서는 죽으라고 돈 벌어가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반대로 그죠? 현금 보유량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자도 받고 물건값 막 올라가지고 돈도 벌고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일부 잠깐 쉬고요. 쉬고 나서 2부 바로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